금융당국 관계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.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이 ISA 계좌만큼은 진짜 잘 활용을 해라. 개인으로 하여금 돈 모으라고 정부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다. 강력 추천한 이유는 바로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.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어떻게 사는지, 돈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막 입사하고 난 이후에 돈을 모았을 때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.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에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것도 제가 예전에 청년도약 계좌를 해라, 정부 기여금도 주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동생처럼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할 만능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바로 ISA 계좌인데요. ISA라는 단어 좀 생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ISA 계좌가 무엇인지,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, 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이에요. 쉽게 말해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요. 예금이나 주식, ETF, 채권 같은 거를 이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어요. 사실 이 계좌는 정부가 개인으로 하여금 돈을 모으세요. 자산을 잘 형성해 주세요. 이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계좌이기도 한데요. 제가 예전에 출입처가 금융위원회였거든요. 그때 만났던 금융당국 관계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. 이 ISA 계좌만큼은 진짜 잘 활용을 해라. 이 계좌는 정말 개인으로 하여금 돈 모으라고 정부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강력 추천한 이유는 바로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. 먼저 첫 번째,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비과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과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. 일단 ISA에서 수익이 난 것 중에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나 아니면 ETF 투자를 통해서 수익금이 총 40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이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이 ISA 계좌에서 초과 수익금을 난 거에 대해서 이 과세 비율이 일반 주식 계좌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요. 초과 수익금의 9.9%만 내면 되거든요. 그런데 원래라면 내가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주식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려 15.4%의 세금을 매긴답니다. 거의 절반가량 더 세금을 덜 내는 꼴이죠. 참고로 이 비과세 혜택은 계좌를 해지할 때만 적용을 하는데요. 단 전제가 있습니다. 의무 가입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. 두 번째 혜택, 바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건데요. 원래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. 그런데 이 ISA 계좌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. 얼마를 벌든 이 초과수익금 200만 원을 제외한 초과수익금의 9.9%만 세금을 내면 끝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이 있는데요. 바로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우리가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매번 이득을 보면 너무 좋겠지만 손해를 볼 때도 많잖아요. ISA 계좌에서는 내가 수익을 본 거 그리고 손해를 본 거 이 두 개를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 내가 A라는 종목을 통해서 500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. 그런데 이 B라는 종목에서는 300만 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.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500만 원에 3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이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매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을 했죠.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 했잖아요. 그럼 내 순이익이 만약 200만 원이다. 그럼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을 받아서 세금을 단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손해를 본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반영을 해주다니 너무 괜찮은 기준이죠.
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. 반드시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. 다시 말해서 한 번 가입을 하면 3년 동안은 그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절세 혜택이 있는 만큼 한도도 있어요. 1년에 2천만 원이 최대인데요. 그러니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. 그러면 2천만 원, 2천만 원, 2천만 원, 총 6천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1년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. 그러면 이건 다 사라지냐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납입되지 못한 그 한도가 2월이 되는데요.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밖에 돈을 넣지 못했어요. 그러면 이 다음 해에 원래 2천만 원에 올해 내지 못한 1,500만 원을 합쳐서 3,5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돈을 써야 할 때는 어떡하지?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대신 인출한 만큼 납입 한도를 복원해 주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ISA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뺐어요. 그렇다고 이 500만 원을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ISA 계좌의 단점도 있습니다.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요.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. 그럴 경우엔 이 ISA 계좌를 통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ISA 계좌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꾸준히 사고 있어요.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이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ISA 계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? 정말 쉽습니다. 지점을 갈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개설이 가능합니다. 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. 대신 1인당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단 한 개의 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개설을 할 때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.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라면 이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2배 더 늘어납니다. 만약 내가 직접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더라면 이 ISA 계좌는 만들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ISA 계좌를 만들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. 종류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크게 말해서 3가지 유형이 있거든요. 일임형, 신탁형, 중개형 이 3개 유형이 있는데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일임을 한다는 거예요.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알아서 투자를 하게끔 놔둔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탁형과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직접 운영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신탁형의 경우에는 예금이 가능하고 중개형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 내가 주식이나 ETF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ISA 계좌를 활용하고 싶다 이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중개형을 트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사실 ISA 계좌는 이 목돈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통장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를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앞으로 제가 이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만기일까지.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좀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완전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 매도를 해야지 앞서 언급했던 비과세 혜택, 절세 효과를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목돈을 만들고 나면 다시 ISA 계좌를 만들어서 그 목돈과 제가 있는 시드를 좀 합쳐서 다시 적립식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일명 ISA 풍차 돌리기를 할 계획입니다.
제 유튜브 영상 중에 CMA 통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재테크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.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, 아니면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